자, 오늘 그 7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7장 총정리 쭉 한번 해보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단원명이 뭐였어요, 여러분? 화학평형이었어요. 화학평형. 요 단원명을 딱 보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쭉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 화학평형에는 뭐가 있다고, 뭐가 보여요, 여러분? 가역 반응이 보여요. 잘했어요.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정반응과 역반응이 보이고, 그 다음에 평형상수 식이 보이고, 그죠? 그리고 르샤틀리의 원리가 보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딱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1단원에서, 그러니까 중단원 1단원에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큰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평형상수식과 르샤틀리의 원리예요. 그걸 알아야, 그걸 풀 수 있다면 앞에 있는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같은 것들은 뭐 충분히 배경 지식이 돼서 들어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2단원 들어가면, 우리 중단원 2단원 들어가면 어때요? 상평형과 용해평형이었잖아요. 그죠? 상평형에서는 물의 상평형 곡선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곡선 특징 딱딱 그 임팩트 있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용해평형에서 용해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죠? 용해도는 크게 어떤 상태의 용해도와 고치 상태의 용해도와 그 다음에 기치 상태의 용해도로 나눠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특히 고치 상태의 용해도에 주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용해도는 계산 문제가 요런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 그죠? 첫 번째는 액면가 그대로 계산하는 거. 그죠? 이게 암산으로 딱딱 계산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용액이 100g 주어졌을 때 비례식을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죠? 세 번째는 문자와 함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기체의 용해도는 헨리의 법칙이 적용돼서 어떻다? 압력에도 영향을 받는데, 압력과 용해도의 관계는 질량은 증가하지만,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보일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전체적으로 헨리의 법칙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헨리의 법칙은 모든 기체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죠?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은, 누구예요? 무극성 기체들, 그죠? 거기에 적용된다라는 내용까지 마지막에 활용정점으로 딱 찍어주시면, 이 화학평형은 단원이 제가 슬라이스 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화학평형을 딱 얘기하고 뒤에 산염기 평형, 산화환원 평형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요 정도까지 화학평형으로 아주 그냥 단원을 좀 약간 좀 쪼개놨고, 뒤에 8장에서 산과 염기를 하면서 산염기 평형, 그죠? 물의 자동이온화, 물의 이온곱상수, 뭐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 다 평형상수의 일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용해도 곱상수라는 것도 나와요. 그죠? 용해도 곱상수는, 우리 그 앙금, 즉, 난용성 염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평형상수의 일종이라는 거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화학평형을 기본 베이스로 진도를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자, 8장에 들어왔더니 타이틀이 뭐냐면 산과 염기예요. 자, 한번 칠판에 써보고. 산과 염기입니다. 그죠? 뭐 워낙 친숙한 용어들이에요. 산도 알고 염기도 알아. 엑시드도 알고 베이스도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산염기 정의 외에 좀 확장된 영역에서의 산염기 정역을 추가로 배워 나갈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확장된 개념을 배우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요. 짝산, 짝염기라든가. 그다음에 어때요? 걔네들이 뭐야? 강산, 강염기의 상대적인 세기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와요? 뭐 완충용액이라는 부분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추가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산염기 부분에서 다 파생되어야 되는 나오는 얘기들이다라는 걸,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 교재에 산과 염기의 산의 공통적인 성질, 이걸 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쭉 읽고 그다음에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산성,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이런 지시학 변색 범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 또 푸른색 리트머스 용액을 붉게 변화. 종이하고 용액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거름 종이에다가 용액 바른 게 리트머스 종이야.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뭐다? 전해질이에요, 전해질. 특히 산은 공유결합 물질이 많은데, 공유결합 물질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어때요, 얘네들이? 공유결합인데도 불구하고 물에 녹아서 H+를 내놓는, 어때요?
전해질이로 작용하는 아주 특이한 놈이에요. 원래 공유결합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다 비전해질이죠, 그죠? 그런데 얘는 공유결합이면서 물에다가만 들어간 물이 굉장히 그러니까 반응성이 좋고 특이한 놈이에요, 그죠? 특이한 놈. 그렇다고 늘 반응성이 좋은 건 아니고 물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그 물질하고 결합했을 때 반응성이 즉 반응이 잘 진행되는 그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노출될 때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산들이 일부 이온화되어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전해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걔가 전해질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이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이미 트레이닝을 한번 해봤죠. 그죠? 자, 좋아요. 산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리트머스 종이의 붉은색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퍼져나간다. 마이너스 극쪽으로 퍼져나간다라는 이야기는 산은 공통적으로 공통의 양이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양이온의 정체가 바로 누구다? H+라고 하는 수소이온, 양성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성은 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양이온인 수소이온에 의해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고 차이점이 있다면 음이온에 의해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산이라고 다 똑같은 산은 아니죠, 그죠? 이런 그 산의 차이점들은 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공통적인 성질은 양이온, 산성은 바로 양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의 이온화예요. 수용액에서 양이온인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진다 해서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뭐가 된다? 전해질이 된다라는 내용. 다음 페이지에 내어놓는 수소이온의 수는 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염화소나 아세산은 물에 녹아 한 분자당 수소이온을 하나씩 내어놓는 몇 가산이다? 1가산이지만 황산은 한 분자당 2개씩 수소이온을 내놓는 2가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인산 같은 경우는 몇 가산이에요? 3가산이에요. 1가, 2가, 3가. 즉, 한 개 녹아서 수소이온 한 개 내놓으면 1가산. 한 개 녹아서 2개 내놓으면 2가산. 우리 농도에서 배웠던 거 생각나요, 여러분? 농도는 몇 가지 배웠어요? 너무 앞에 있는 얘기를 했죠, 그죠? 우리 화학에서 농도를 몇 개 배웠어요?